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능동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 같은 거 푸실 때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를 이제 왼쪽에다가 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될 거고, 양변에 3을 더하신 다음에 2로 나누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1번 되는 거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NPN, 정확히 알고 있니? 이런 거죠. 공식 알고 있니? NP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N 팩토리얼인 거 알고 있고, 우리가 12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N은 5가 나올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소프라노 6명, 알토 3명, 테너 4명 구성됐을 때 3명 고르고 2명 고르고 2명 고르래. 그러면 이제 각 집단에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P가 아닌 C, 조합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6C 3 먼저 구하실 거고, 3C 2 곱하기 4C 2 이렇게 풀면 될 거다. 그래서 6C 3이라고 하는 건 20 나오겠죠. 그죠? 20 나오고, 그 다음에 3 나오고, 6 나올 거니까 18 곱하기 20에서 36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4번도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죠. 이제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다? 치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를 t로 치환하시면은 결국에 저 준식이 t제곱 빼기 11t 플러스 24가 나오는 건데, 결국 t가 3 또는 8이죠. 그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x라고 하는 게 한 번은 3이니까 넘어와서 빼기 3은 0이다. 자, 한 번 x제곱 빼기 2x, 한 번은 8이니까, 그죠? 인수분 하면은 빼기 8이 0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3, 마이너스 1, 여기서 4랑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절대값을 다 더하라고 하니까 절대값 붙여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번 나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먼저 1차적으로 계산을 먼저 하란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5x 넘어갑니다. 그럼 x라고 하는 게, 자, 5b에서 4a를 뺀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좀 암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1행 1례부터 보니까 5에다가 8을 빼니까 마이너스 3. 0에다가 4를 빼니까 4. 5에 마이너스 10에다가 저걸 빼니까 12개 빼는 거죠. 2. 그 다음에 5에다가 4를 빼니까 1. 물론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발 어떻게 한다? 계산을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된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수의 개수 문제를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진짜 많이 틀려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수 개수 할 때는 제가 무조건 애들한테 부탁하는 게, 제발 수직선을 그려라. 자, 속된 말로 깝치지 말고 수직선을 그리라라고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특히 실수가 되게 많은 친구들은 이런 연습을 좀 해보세요. 저는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부등식을 옮기다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직관적으로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부등식 방향 항상 오른쪽이 크게 바꿔놔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첫 번째 계산할 때는 그대로 두시고, 3x 빼기 3, 2x 플러스 1보다 큽니다. 그 x가 2보다 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2보다 크다, 왼쪽이 크다고 하지 마시고 2보다 크다라고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밑에 건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1부터 1과 a가 근으로 나옵니다.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존재하니까 전 수직선을 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첫 번째 2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를 찍어 볼 건데, 밑에 게 찍히는 게 한 번에 1이 나오겠죠. 그 정수 개수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여기다 다 찍으라 그러거든요.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다 찍어 보시면은, 자, 만약에 1부터 출발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5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 어딘가 사이에 찍혀야 될 거다. 그래서 누가 된다? 7이 답이겠죠. 그죠? 정수니까.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고.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절대값이 2개 나왔을 때에 대한 해석입니다. 절대값이 2개 나왔을 때에 대한 해석은 무조건 뭘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그래서 절대값 안쪽이 0 되는 x값을 잘 찾아가지고, 이거를 물론 범위를 나눠서 풀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1차식 같은 거 쉬운 거는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시키는 편입니다. 이 크기가 다 1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1 나오니까 이렇게 그어두고, 그 다음에는 직선, 기울기 얼마짜리? 2짜리.
얘 기울기 2면 얘는 무조건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항상. 자,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을 지나줘야 되니까 빼기 5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무조건 이 전체에다 뭘 붙이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 5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5 되는 순간, 상수함수. 그래서 5 되는 순간은 이렇게 딱 그어주시면은 이거 얼마 되는 거죠? 이거 5가 되는 거고 여기 얼마 된다? 0이 될 거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0 이상부터 몇 이하? 5 이하가 된다. 그래서 6개가 답이겠죠. 답은 5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0부터 6까지의 정수 7개 중에서 3개의 숫자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의 베개자리 숫자를 예를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는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뭐가 결정되어 있다?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 우리가? 조합으로 푼다는 사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이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복조합을 배웠던 거 아니면은 조금 중복조합에 쓰이는 스킬을 알면 한 번에 풀리는 건 맞는데, 자, 그걸 모른다고 쳤을 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 첫 번째로 저게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케이스를 나누시는 게 좋아요. 요 경우랑 두 번째로 A는 B랑 같고 얘가 C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문자가 정수가 총 7개가 있으니까 7개를 고를 건데 첫째 자리에는 0이 못 오는 건 알고 있죠. 그죠? 100의 자리는 0이 못 오는데 0은 어차피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겠구나.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7C3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A랑 B, 두 번째 케이스에는 A랑 B를 똑같은 걸로 볼 거기 때문에 몇 개만 뽑으는데 2개만 뽑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7C 얼마?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더하면 답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중복조합에서 쓰이는 개념을 살짝 갖고 와 보면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C부터 좀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실 0부터 어디까지? 6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7개 중에서 골라줘야 되는데 이 등호 때문에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제일 간단한 게 0, 1, 1부터 출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0, 1, 2가 있을 거고 자, 쭉 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냐면은 5, 6, 6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복조합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같은 게 있을 때는 요 같은 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모두 다른 순서상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맨 마지막에다 1을 바꿔보면 얘가 뭐가 되냐? 0, 1, 2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얘는 0, 1, 3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쭉 가다 보면 마지막 게 5, 6,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등호가 있을 때는 오른쪽 맨 끝쪽에다가 1을 더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자로 다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여기엔 겹치는 숫자가 없겠죠. 왜냐면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을 더해버리면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럼 결론은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0부터 7까지 있는 숫자들 중에서 몇 개 뽑겠다? 3개를 뽑겠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이제 나중에 확통 가가지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랑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편법을 알려주면 시험이 다가오니까 편법을 알려주면은 이퀄이 하나 있을 때마다 맨 마지막 숫자에다가 그 이퀄의 개수만큼 더한 다음에 그냥 다 조합으로 때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떤 풀이가 있을 거냐. 1과 마이너스 3을 대입해가지고 A랑 B를 구하시면 됩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그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걸 조금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언제 쓰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언제는 그걸 쓰고 언제는 대입을 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자, 언제는 대입을 하냐면은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이 요 앞에 있을 때, 각 사이사이에 껴 있을 때 는 대입하시기 빠를 때가 많고 뒤에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 이때는 사실 대입보다는 방정식 개수 찾기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3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뒤에 누가 있을 거냐? x제곱 있을 거고 3차식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2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x? 3x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없죠. 그러니까 x제곱 개수를 이걸 전 개수라고 표현을 해요. x제곱의 개수를 찾아봐 하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개수가 완성이 되는데 이 개수가 없습니다.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 된다? 9여야겠죠. 그래서 뒤에가 얼마가 돼야 된다? 플러스, 자, 9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근이겠죠. 그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그래서 조금 더 머리를 써보면은 이 식은 사실 조금 이제 복소수를 좀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크기가 1이 아닌 주기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다 뭘 곱한다? 그러니까 지금 x제곱 빼기 3x 플러스 9가 0인데, 자, 여기서 물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고? 3이고, 알파 베타가 얼마고? 자, 9인 거는 아마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을 해보세요. 자,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 양변에다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는 센스를 좀 키워놔라. 그러니까 x 플러스 얼마 곱한다? 자, 3을 곱하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이 x 세제곱 플러스 27이 0이 되는 거니까 알파 세제곱도 얼마다? 마이너스 27,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27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54, 1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에 이제 원래 풀이는 이제 뭐냐면은 사실 요 식을 넘겨가지고 판별식을 쓰는 게 맞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자, 해를 갖도록이니까 넘겨서 판별식 0 이상입니다 하면 되는데, 저는 항상 그래프 해석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를 조금 추천하냐면은 항상 그래프를 저는 그리라고 시켜요, 학생들한테. 물론 시켜도 잘 안 하지만 웬만하면은 나중에 고2 때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직선을 같이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어디를 지나는? 마이너스 p 콤마, 자, 0을 지나시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k인 직선을 말합니다. 괜찮죠? 근데 k가 관계없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요. 만약에 마이너스 p 요 점이 여기를 지난다고 치면은 지날 때 이런 식으로 저는만 안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니까 여기 써도 안 만날 수가 있고 저기 써도 안 만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아래로 볼록으로 파여 있으니까 직선은 어떻게 긋든 뭐가 생긴다?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은 요 마이너스 p, 0이 결국에 어디 사이에 있으면은 여기 내부에 있으면 됩니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식을 안 풀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게 어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자, 같아도 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 같으면은 당연히 만나고 있죠.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무조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 5니까 답은 6, 3번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이제 A의 거듭 제곱 정도는 안 쓰더라도 아마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자,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보통 이제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 제곱 더하기 BC, 얘 제곱 더하기 BC를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 제곱 플러스 1인 거 한 번에 알 수 있어야 되고, 베타 제곱 플러스 1인 것도 한 번에 여기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1행 1열과 2행 2열을 먼저 계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은 얘 곱하기 둘이 더한 거죠. 그죠? A 플러스 D 더한 거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여기도 알파 플러스, 자, 베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싹 다 더하시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 자, 더하기 2까지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자,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 변형 쓰시면 되겠죠. 25 빼기 23 더하기 10 더하기 2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35, 4번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넘어갈게요. 12번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은 4개의 영역 A, B, C, D에서 5가지 색이다. 5가지 색, 그 다음에 4개의 영역을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형? 고리형짜리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색깔의 수, 색깔이 뭐가 있죠? T. 색깔은 5가지가 있고요. 칠해야 되는 영역은 4가지가 있습니다. 고리형이에요, 고리형. 자, 이건 공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한 번에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제 한 번만 다시 써주면은 친절하게, 너무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 공식은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4의 몇 승? 4승.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없어지고 더하기 4다.
자, 256 더하기 4기 때문에 260 답은 2번 되는 거겠죠. 이 정도는 사실 떠먹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만 외워놓으면 웬만큼 많이 풀립니다.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은 이제 부등식이 나와 있고 또 뭐가 나왔어요? 또 정수 x의 개수가 4개다. 그러면 일단 뭘 준비한다? 수직선을 그려야겠구나. 자, 그 다음에 세 개짜리 부등식도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은 한꺼번에 푸시는 게 아니고 왼쪽 2개를 먼저 풀고 오른쪽 2개를 푼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왼쪽 2개 풀고 오른쪽 2개를 푼 다음에 그 2개의 공통된 범위를 구하는 거다. 교집합을 모르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제 왼쪽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왼쪽에다가 6배를 할게요. 물론 한꺼번에 6배를 하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고 그렇게 할까요? 네, 한꺼번에 먼저 하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6을 곱할 거니까 3x 빼기 9. 자, 크거나 같다. 6 곱하니까 18 마이너스 2x.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자, 6 곱하니까 12x 빼기 1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서 풀어보면 좀 귀찮아서 하곤 했어요. 자, 왼쪽에서 풀어보면은 x가 5분의 2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거 구할 수 있을 거고 1로 넘어가면 14x입니다. 그죠? 14x가 18 플러스 10a니까 2로 나눠가지고 얼마죠? 7분의 9 플러스 5a인가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개수니까 저는 항상 뭘 그린다? 수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제발 그리세요. 이래 안 틀립니다. 그래서 5분의 27이라고 하는 게 5보다 살짝 크니까 5 이렇게 찍어주고 4, 3, 2 4개만 찍지 마시고 한 번 더 가세요. 1 찍어주시고 얘가 여기 찍혀 있으면서 어디까지? 요렇게 찍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식이 땅땅땅 7분의 몇? 9 더하기 5a가 2보다 뭐하고? 작거나 같고 이 콜이 없네요. 네, 그럼 작아야겠죠. 그죠? 2가 돼버리면은 개수가 몇 개 된다? 하나, 둘, 3개밖에 안 되니까 이 콜 빠지고 앞에서는 붙어도 괜찮다. 왜? 여기 같아도 1 포함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계산 같이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7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자, 크거나 같고 a가 14,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분의 2, 2번 되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사실 이제 능동고 문제에서는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고 치면은 저는 14번을 넘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절대값만 나오고 이 오른쪽이 안 나와 있었으면 좀 시켰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긴 절대값이 2차식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1과 2가 경계, 얘는 3이 경계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나누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문제를 일단 제껴놓고서 어차피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물론 이때는 풀어야겠지만 이 당시 2023년 때는 풀어야겠지만 지금 2025년 찍고 있는 지금 5등급제로 바뀐 때에는 저라면은 이 문제를 버리고 다른 문제를 다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제꼈다가 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요 그래프는 1과 2가 경계고요. 얘가 x가 1이랑 2가 경계고 이 뒤에 거가 x가 3이 경계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어쨌든 케이스를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 2보다 3 사이, 3보다 클 때 이렇게 4개로 나누겠구나 생각을 하고 가시고 물론 얘를 넘겨가지고 2차 함수랑 2차 함수, 뭐 절대값 함수 뭐 좀 어떻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괜찮죠? 밑에 것도 인수분 해보면 x 빼기 8,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클 거고 8보다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한 10분이 남았는데 한 문제가 남았어. 만약에 그럼 저라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이죠. 저라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나 넣어가지고 저걸 해석 못하면은 이거라도 넣어서 맞춰보자 하면서 5반가요? 근데 저는 만약 10분 남았다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라도 맞추기 위해서.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범위랑 여기에 교집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클 거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괜찮죠? 자, 두 번째. 이 콜을 제 마음대로 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에서는 이 콜을 내 마음대로 줘도 된다. 그럼 여기선 2보다 크고, 아니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괜찮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경계마다 다 나눠주셔야 돼요. 무조건 절대값은.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1이고 2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이 범위에서. 괜찮죠? 이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는 이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더하기 x 빼기 3. 오른쪽은 그대로 2분의 1x제곱 빼기 1이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넘기겠습니다. 넘기셔서 2분의 1x제곱 빼기 2x 0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0 이하, 그 다음에 4 이상이 될 텐데 공통범위, 제가 나눈 케이스랑 나온 범위에 무조건 뭘 구한다? 공통범위, 교집합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인데, 자, 이런 거를 잘 스킬로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항상 저는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문제를 먼저 보고서 답을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케이스 내 맘대로 나눴는데, 물어보는 게 x의 정수의 합이야. 근데 여기에는 정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찾으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얘도 해야 되나를 고민해보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저는 마이너스 2부터 다 대입하겠습니다. 이런 거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밖에 없냐면 x가 2밖에 없어.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해석할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얘네들을 대입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이런 거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2를 넣어보면 앞에 0 나오고 뒤에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2를 넣으면은 2분의 1에 4니까 2 빼기 1, 1이죠. 크거나 같다가 맞습니까? 아니죠. 얘도 틀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이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잘 보는 게,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맨날 다 정석적으로 답지처럼 푸는 것보다 이런 편법적인 것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3부터 8은 그래프가 이제 2차 함수도 양수일 거고 요 직선도 양수기 때문에 다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자, 뒤에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크거나 같아 2분의 1x제곱 빼기 1보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2분의 1x제곱 나올 거고요. 빼기 4x, 자, 플러스 6이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 생각해보니까 x제곱 빼기 몇 x? 8x 플러스 12가 0 이상이 되는데 2랑 6을 근으로 갖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같이 만족해야 되니까 6이랑 누가 될 거다? 7이 되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0이 가능하니까 다 더해보면 답은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스킬적인 것도 잘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일단 행렬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 일단 A 플러스 B랑 서로 이제 마이너스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라고 하는 게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A랑 똑같다. 그러니까 대입해주면은 B 대신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제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B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보시면은 결국 A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요거를 잠깐 바꿔 써볼게요. 그럼 A 다음에 누가 오냐면은 마이너스 2가 오고, 그죠? 여기 다시 A를 곱하는 거니까 빼기 A가 오고, 다시 A를 곱하니까 2가 반복되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즉, 이게 마치 이제 복소수처럼 주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주기 얼마? 네.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개씩 더하면 얼마 나온다? 0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얘가 2010이라는 숫자가 2010년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2010년에 2010년에 만든 게 아니고 2010개를 4개씩 잘라보면 몇 개? 2개 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길 때는 어떻게? 앞에 2개, 뒤에 2개 남기시, 아니 앞에 2개씩만 남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뭘로 바뀌냐? A 플러스 A 제곱인데 얘가 2로 바뀔 거고, 자, 뒤에 것도 B 빼기 2로 바뀝니다. 자, 근데 A랑 B를 더해서 얼마 나오니까 0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몇이? 2니까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16번 가볼게요.
자, 오메가 문제는 진짜 잘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일단 항상 네 가지를 쓰게 시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된 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켤레가 나오면은 오메가 더하기 켤레가 나왔을 때 그리고 오메가 바가 얼마? 1이다. 이렇게 딱 4개를 쓰게 시키고 그러니까 쓰고 문제를 풀라고 항상 시키거든요.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메가 갖고 봤는데 오메가 바가 없기 때문에 오메가 바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의 4n제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오메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의 n제곱과 똑같다 볼 수 있고요. 자, 오메가 더하기 1의 4n제곱은 잠깐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근데 오메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제곱, 오메가의 8제곱의 n제곱이다.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그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준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오메가 제곱의 n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n제곱 더하기 1이 언제 0이 됩니다. 근데 얘는 주기 3이니까 3번만 찾아보면 되겠죠? n이 1일 때 되는 거 볼 수 있을 거고 n이 2일 때 볼 수 있을 거고 n이 3이 돼버리면 오메가 6제곱, 오메가 세곱 111 나오니까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기 3번마다 몇 번씩 나온다? 2번씩 나온다. 그래서 13개로 잘라면은 2개씩이니까 26개 나가면 마지막에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27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가볼게요. 아이고. 자, 17번 보시면은 자, 사실 이제 K1m까지 낼 것인가에 대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대비는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의 5제곱을 실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K1 해밀턴 정리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AD 빼기 BC니까 빼기 8인가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은 A제곱이라고 하는 게 2A 더하기 8E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5제곱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양변 또 제곱할게요. 그래서 A 4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4A제곱 더하기 32A 더하기 64E 이렇게 되겠죠? 근데 A제곱 대신에 2A 더하기 8A 넣어주시면은 40A 더하기 32 더하기 96E 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A의 5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40A제곱? 40A제곱이니까 A제곱을 아이고 그냥 천천히 갈게요. 40A제곱 더하기 96E로 볼 수 96A로 볼 수 있을 텐데 A제곱이 2A 더하기 8이기 때문에 뭘로 바뀌냐면은 80A 더하기 320에 어우 엄청 크네요. 416E 아니죠? 틀렸죠? 다시 80이랑 얘 더하니까 176A 더하기 2 곱하니까 32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B를 곱할 거니까 뭘로 바뀌냐면 A의 5제곱 B입니다. A의 5제곱 B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176에다가 AB 한 거 더하기 320B를 한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B를 해보면은, 여기서 갖고 올게요. AB를 해보면은, 자, 뭐가 될 거냐?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얼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320B라고 하는,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 그러면 계산해보면은 얘는 176 곱하기 4랑 마이너스 7인 거고 320에다가 1, 2를 더하시면 되겠죠. 맞겠죠? 이런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나요? 네. 맞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176 곱하기 4. 계산 제가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24, 28, 704? 320 더하기? 그럼 위에가 누가 나오면 1024.
뭔가 이뻐졌죠, 숫자. 그죠? 안도감. 안 틀렸겠구나라는. 42, 49, 1232 마이너스에다가 640을 더해라. 그러면 2, 9, 1, 5 마이너스 592 맞겠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92.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알파가 아래 거죠. 마이너스 592분의 1024를 해봐.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얘가 2로 하면 512, 4로 가능하죠. 그죠? 2의 8승이니까 256. 4로 나눠보면 148. 한 번 더 가능하죠? 128. 그다음 얼마? 74. 또 가능하네요.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군요. 자, 64, 37. 네. 요렇게 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P 빼기 Q. P에서 Q를 빼니까 얼마 나오죠? 27인가요?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얘 양의 약수인계수 몇 개? 네, 4개가 됩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계산이 있었다. 네. 행렬은 제가 넣은 건데, 네,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페이지가 넘어가야 돼가지고 일단 위에다가 그 정보만 써놓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름은 몇 개 있냐면은, 자, 오름은 크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 휴양림도 휴양림 4개가 있고, 각각 A랑 B가 몇 개씩 선택하냐? 3개씩 선택을 하는데, 1개 이상 오름. 1개 이상 오름 같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이 겹친다. 휴양림은 1개만 겹친다. 자, 이거를 먼저 해놓고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뒷페이지에 쓸게요. 공간이 많죠? 자, 일단 뭘 볼 거냐면은 제가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요구를 하는 게 경우의 수는 문제가 어렵다. 문제가 어려운데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케이스 분류를 이거 저거 같이 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를 조져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조질 거냐면은, 네, 이렇게 나쁜 말 써서 죄송하지만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를 좀 이제 해볼 거냐면은 오름의 개수만 조금 조져보겠습니다. 오름 개수만.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경우의 수에서는. 자, A랑 B가 오름을 1개씩만 갖습니다. 자, 두 번째로 A랑 A가 오름 2개, 1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A, B가 반대로 1개, 2개. 자, 그럼 여기서 동등성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2번이랑 3번은 개수가 완전히 똑같다는 게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그럼 두 가지 케이스만 세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자, A랑 B가 오름을 1개씩 가졌다는 말은 결국 얘네들이 휴양림을 몇 개씩? 3개씩 가졌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오름 1개씩 가져가면 A가 오름 하나 가져가고 B가 오름 하나 가져갈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휴양림은 각각 몇 개씩? 2개씩 가져가겠죠. 그죠? 각각 2개씩 가져가는데 이제 같은 집단에서 뽑을 때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거든요. 이렇게 순열로 가야 될 건지 조합으로 가야 될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조합부터 하시고 가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뒤에 휴양림을 한번 뿌려볼 건데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공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걸 먼저 하나 고를게요. 4가지. 그 다음에 A가 남은 휴양림 고르고 B가 고르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여기 12 곱하기 10이 144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랑 B가 오름을 두 개씩 하나 가져간다. 그러니까 A가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항상 같은 집단에서 뽑을 때는 조합을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B가 하나 가져가라. 그러면은 휴양림은 어떻게 갈 거냐면 얘가 휴양림은 한 개 가져가고 얘가 두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가 겹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C1을 먼저 하시고 겹쳐야 될 거 먼저 하나 골라주시고 4개였죠. 사실 자, 하나 골라주시고 B가 남은 것 중에서 하나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얘 얼마 나온다? 36이 나오겠죠. 근데 세 번째 케이스도 똑같으니까 36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16, 5번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19번. 자, 연립방 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칭으로, 그러니까 치환하는 꼴이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 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x 플러스 y가 뭐 또는 뭐 1 또는 7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랑 비교해 주니까 위에 거에서 우리가 x 빼기 y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조사해보면 x가 마이너스 3 될 거고요. 자, y가 4가 나옵니다. 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더하니까 x가 얼마? 3 되고 y가 얼마 된다? 4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쉬우니까. 자, 20번으로 가볼게요. 자, 20번도 좀 어려웠습니다. 네, 서술 객관식에서 아까 14번이었나요? 그거 한 문제 어려웠고 그 다음에 20번이 상당히 어려웠다. 21번은 뭐가 나는 문제니까.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만족하는 정수 A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 거 보니까 위에가 x 플러스 4, x 빼기 a 제곱이어서 마사랑 a 제곱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음수고 a 제곱이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은 마사가 또 작고요. a 제곱이 더 큽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자, 두 번째로 얘도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 해보면은 얘가 x 빼기 얼마? 16. 그 다음에 x 플러스 자, a를 가질 거기 때문에 얘는 바깥쪽이죠.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16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수가 존재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정수가. 자, 게다가 이 제한 조건 나와 있어요. a가 양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게 맞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위에가 더 쉬우니까 위에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가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서 a제곱을 여기까지 당기겠다. 어딘지는 몰라요. 아직. 그죠? 자, 밑에 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a가 있고 16이 오른쪽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6이 자, 요렇게 생기죠. 빵꾸 뚫려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이제 a제곱이 어디까지 올 수 있냐? 16까지는 와도 괜찮아.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넘어가도 괜찮죠. 어디? 17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제곱이 얘보다 작기만 하면은 교집합은 생길 수는 없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제곱이라고 하는 게 17보다는 작다. 먼저 놓으시고 자, 항상 같은 이 콜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이따 보시면 돼요. 같다고 놔보겠습니다. 자, 같다고 놔보면 a제곱이 빵꾸 뚫리니까 17도 포함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a가 누구보다? 루트 17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얘가 여기 어딘가 찍힐 거예요. 이렇게 찍히면은 당연히 근이 없겠죠. 그죠? 어디까지 들어와도 돼? 한 칸 안쪽까지 들어와도 되나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누가 크다?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a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3이죠. 괜찮죠? 근데 같아도 괜찮아? 같아도 괜찮다. 왼쪽에 있어야지. 그죠?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죠.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마삼보다 작다. 근데 같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답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1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이런 증명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m 빼기 1 cr 이라고 하는 건 m-1 팩토리얼 나누기 m 빼기 r 빼기 1 팩토리얼 곱하기 r 팩. 자, 더하기. 자, 오른쪽 거. 얘를 쓴 거고요. 자, 얘를 다시 써보면은 m 빼기 1 팩
똑같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r 빼기 1팩부터 써주시고 그다음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r팩.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분모를 통분하겠습니다. 자, 분모를 통분할 건데 여기서 큰 거는 이제 r팩이 r-1팩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r팩으로 통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n 빼기 r 빼기 1과 n 빼기 r팩 중 더 큰 거는 n 빼기 r팩이 더 큽니다. 왜? 얘는 얘보다 하나 더 빠진 거거든요. n 빼기 r, 그러니까 r 플러스 1까지 빠진 거니까. 그래서 얘는 n 빼기 r팩으로 통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n 빼기 1팩이 공통으로 있으니 밖에다 잠깐 써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앞에다가는 누굴 곱해줘야 되냐면은 r팩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 1로 넘어 한 칸 그 다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n 빼기 자, r을 곱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r 빼기 1팩이 있었고 n 빼기 r팩이 있으니까 필요 없고 여기다가 r팩이 되기 위해서 위아래 뭘 곱해줘? r을 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r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이쁘게 써보면은 r팩 분의 r팩 곱하기 n 빼기 r팩, 자, 분의 n 곱하기 n-1팩이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가 뭐죠? n 팩토리얼입니다. 얘가 n 팩토리얼 딱 바뀌는 순간 얘는 뭐랑 똑같아? nc r과 똑같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이게 맞습니다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 증명 과정은 꽤 잘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능동고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